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리입니다. 오늘은 이집트의 역사 중에서 기원전 525년에 페르시아의 아케메네스 왕조가 이집트를 정복을 하면서부터 시작된 2500년 동안의 이집트의 그 피정복의 역사, 불운한 역사죠. 1936년까지 거의 한 2500년 동안 외부 세력의 지배를 당해온 최근의 이집트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원전 525년에 페르시아의 아케메네스 왕조가 이집트를 점령을 했고, 그 다음에 기원전 336년에 알렉산드로스 대왕,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20살의 나이에 왕으로 즉위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 다음에 이집트를 정복을 했지만은 동방원정을 떠난 알렉산드로스가 나중에 또 다시 들어와서 이집트를 완전히 점령을 한 것이 기원전 332년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집트를 점령을 했죠. 기원전 332년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부하였던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쪽에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로 즉위를 하면서 거의 한 300년 이상을 이집트를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기원전 330년경부터 시작해서 기원전 30년 마지막 왕인 여왕 클레오파트라가 로마 제국에 멸망할 때까지 거의 300년간을 이집트를 통치를 한 것이 기원전 330년부터 기원전 30년까지 300년간 이집트를 통치한 것은 이집트인이 아니라 그리스 마케도니아 출신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그 아들 딸들이 이집트를 파라오로서 통치를 한 거죠.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부하 장군이었습니다. 기원전 30년 로마 제국이 이집트를 정복을 하죠. 기원전 30년에 로마 제국이 정복을 할 때에 로마의 황제는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 그 로마 역사상 최고의 천재라고 불리우는 줄리우스 시저, 율리우스 가이우스 카이사르의 양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 이름은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이 사람이 이제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를 이기고 이집트를 정복을 해서 그 후에 계속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다가 기원전 한 645년, 650년에 이제 이슬람이 세력이 펼치면서 전 세계로 이슬람이 펼쳐나가죠. 그래서 이 아랍에게 정복을 당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99년에 나폴레옹이 잠깐 점령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또 다시 이슬람 왕조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가 이제 기원전 30년부터 서기 641년까지 여기 이집트를 지배를 하면서 이집트는 곡창지대로서 로마의 곡물을 공급하는 주 공급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기 641년부터 1798년 나폴레옹 침략 오기 전까지 641년 1798년까지 거의 한 1200년 1100년 동안은 이슬람 세력이 지배를 하게 됩니다. 아랍이 이제 팽창을 하면서 이슬람이 이제 여기를 점령을 한 게 거의 1100년 1200년을 지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슬람 세력 중에 이제 초기에 처음에는 파티마 왕조가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파티마 왕조는 튀니지에서 발흥한 시아파 이슬람인데 이집트를 점령을 하고 수도를 카이로로 정하게 되겠습니다. 이 파티마 왕조가 번성했던 시기는 963년부터 1169년까지 거의 한 200년 동안 이집트를 지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나타난 게 1169년부터 1252년까지 거의 한 100년간 아이유브 왕조가 되겠습니다. 아이유브 왕조는 술탄인 살라흐 아딘이 창건을 한 수니파, 아까는 시아파였고 여기는 수니파. 근데 이제 이 살라흐 아딘이 기독교와의 십자군 전쟁에서 승리를 한 살라흐 아딘이 만든 아이유브 왕조가 거의 한 100년간 지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50년부터 1517년까지 거의 한 300년 동안은
이집트의 그 이슬람 왕국 중에 맘루크 왕조가 지배를 하게 됐습니다. 이 300년 동안 지배한 이 맘루크 왕조는 노예 왕조라고도 부르는데, 맘루크의 구테타를 이 노예들이 구테타를 해서 그 술탄이 되고 왕권을 잡은 거죠. 이들이 1250년에 이제 맘루크 왕조를 만든 후에 1260년 10년이 지난 후에 아인 잘루트 전투에서 그러니까 몽골을 이긴 거죠. 몽골의 훌라구의 일칸국을 격퇴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사력이 강한 거죠. 이 노예 왕조, 맘루크 왕조가. 그래서 몽골의 훌라구의 일칸국도 격퇴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바그다드를 또 점령을 해서, 바그다드,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이라크죠. 아바스 칼리파를 다시 복원을 시키면서 세력이 강성해지면서 이슬람의 종주국이 되면서 지중해 상권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517년에는 요 이슬람 그 아랍 저기들이 이제 그 세대가 이제 끝나고 1517년에는 오스만 제국이 이집트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 1517년 점령해서 지금까지 이제 이어온 거죠.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 1517년에 셀림 1세가 이집트를 점령을 하면서 오스만 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스만군이 이 이집트를 점령을 할 때 오스만 튀르크는 이제 그 저쪽에서 발행이 된 거죠. 지금의 터키, 그러니까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발행이 된 터키 세력이죠. 오스만군은 이때 당시 이미 대포라든가 머스킷총으로 무장이 되어 있는데 반해서 이 북아프리카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는 기병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쟁에 게임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스만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1517년에 이집트는 그때부터 오스만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1798년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을 와서 잠깐 동안 지배를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922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18년에 끝났죠. 1922년 이게 제1차 세계대전이 이제 1918년에 끝나면서 오스만 제국이 이제 몰락을 한 거죠, 완전히. 그러면서 오스만의 지배하에 있던 그 이집트가 이제 그 독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22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터키 쪽에서,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이죠. 터키 쪽에서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의 터키 공화국이, 그러니까 그 케말 파샤,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케말 파샤죠. 이 사람이 이제 터키 건국의 영웅인데, 이 사람이 이제 터키 공화국을 설치를 하고 1922년에 그 술탄을 폐지를 하고 마지막 술탄이 이제 메흐메트 6세죠. 그래서 폐지를 하고 이제 공화국이 설립을 하면서 영국과의 로잔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 로잔 조약을 맺으면서 결국에는 이 터키,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그 이집트, 그다음에 키프로스, 그다음에 뭐 이라크가 이제 바그다드가 이제 그 제일 중요한 도시니까 이라크 등의 옛날에 오스만 제국의 영토를 포기한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이 그 로잔 조약이 되겠고, 이 때문에 1922년에 이제 이집트는 독립을 하게 된 거죠. 감사합니다.